안녕하세요.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황성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건축디자인 교과서 인간을 위한 디자인 수업으로 40페이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촉감에 집착한 알토의 가구 인테리어. 자택이고요. 1954년에 지었습니다. 1층 거실 부분, 그 다음에 피아노 위에 장식되어 있는 사진은 부인 사진을 여기다 이렇게 아이노 알토다. 그다음 우리가 지금 뭐 최근에도 보면은 이마트에도 이거 비슷한 카피 제품들이 막 있고요. 이케아에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이제 모서리 부분들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 밴디드 된 요런 캔틸레버 의자죠. 그래서 여기에 따로 스프링 같은 것들이 달려 있지 않는데도 보면은 이렇게 앉으면 이게 통통 튀어서 폭신폭신한 느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2층 가족실 1층을 설계사무소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2층에 가족을 위한 단란한 장소를 설계했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지금 말려 있죠. 그래서 아르데크 402 1933년도의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아르데크 112 핀란드산 목재를 삼각형으로 성형하여 선반에 판을 지탱하며 벽면에 직접 고정해서 사용한다. 네. 그래서 이제 핀란드에 목재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건축 자재나 혹은 또 뭔가 산업의 재료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런 작품들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가구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실은 국가 자체에서도 굉장히 큰 인재라고 그 지폐에 이 알바 알토가 그 이제 얼굴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가가 사실은 저기 화폐에 이렇게 위인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무튼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비하이브 1950년 북유럽의 조명을 말할 때 조명 디자이너 폴 헤닝센을 빼놓을 수 없다. 폴 헤닝센을 빼놓을 수 없다. 알토 역시 그의 영향을 받았는데 직접광 대신 램프 갓에 반사시킨 부드러운 간접광을 이용하는 특징이 있다. B니까 이제 그 벌이고 하이브면은 집이죠. 그래서 벌집 조명이라고 할 수 있죠. 불프스부르크 교구 교회 가구의 조형이 건축에 응용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렇게 휘어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건축 조형에 이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탁자의 이 모서리 부분들을 확대하면 탁자 X800 1950년인데요. X자형이라고 불리는 목재 다리 부분으로 구성된 탁자 같은 구조로 앉는 면이 원형이거나 정사각형인 스툴도 있다. 다리 부분과 의자에 앉는 면, 탁자의 상판과의 이음매 형태가 특징적인데 알토는 이 조형을 건축에도 응용했다. 계단 손잡이 헬싱키에 있는 알바 알토 아틀리에의 2층 설계실로 이어지는 계단의 손잡이 알토는 손이 닿는 부분을 공들여 디자인했다. 그래서 결국 손이 닿는 부분, 인간이 직접 그 만지게 되는 부분들에 굉장히 큰 그 중요도를 뒀던 사람으로 아르데크 400 1935년 요 의자도 이제 아까 보셨던 거에서 조금 더 변형됐죠. 벨기에산 얼룩말 무늬 텍스타일은 부인이자 협동 설계자인 아이노 알토가 1930년에 즐겨 사용한 것이다. 그 다음 현관 손잡이 알토가 디자인한 청동제 손잡이 상하로 연속해서 이어지는 형상의 손잡이는 헬싱키의 오피스 빌딩이나 아카데믹 서점의 입구에도 설치되어 있다. 그 밖에 헬싱키에 있는 알토의 모든 건축물에 이 손잡이가 사용되었다. 본문 볼까요? 알바 알토의 인테리어는 사람의 손이 닿는 부분에 특히 집착하는 특징을 지닌다. 촉감을 중시한 부분은 입구의 손잡이나 계단의 손잡이는 물론 가구에도 나타나 있다. 1933년 알토는 파이미오 세너토리엄 설계에서 건축뿐 아니라 가구와 조명, 나아가 변기, 세면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디자인할 기회를 얻었다. 그때 처음으로 본토의 목재를 이용한 성형 합판 가구를 개발했는데 가구의 재료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온 핀란드의 목재를 성형 합판으로 가공하여 의자에 앉는 면이 다리 부분을 이용하며 이용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 사람들도 사실은 뭐 핀란드에 뭐 자작나무 많다고 하잖아요. 가구로 사용하려면 그 목재가 굉장히 이렇게 똑 바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켜를 떴을 때 이제 각 목재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강목재가 나오면 그걸 건축 재료, 그 다음에 뭐 가구 재료 등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들 나라에서도 그 나무가 이 건축 자재로 별로 적합하지 않았던 천연 이제 나무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성형 합판, 그러니까 이제 이 요런 밴딩된 부분들을 잘 뜯어보면 여기 사실 이렇게 결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 몇 장을 붙인 다음에 본드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초음파 그러니까 뜨겁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밴딩 시킨 다음에 거기를 이렇게 압착해가지고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이렇게 해서 그 본드가 접착이 되고 나면 이 눌러놓은 기계를 떼더라도 이게 나무가 이렇게 휘어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그 자국에 있던 목재들을 어떤 재료로서 가능성 있는 그 자원으로 바꿔놓은 거죠. 사실은 쓸모없는 나무라고 했던 것들을 이런 어마어마한 자원으로 바꾸는 것들도 결국 이 사람의 아이디어라고 또 볼 수 있고요. 뭐 우리나라로 또 비교를 하자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보면 산에 이렇게 이게 소나무가 되게 많아요. 소나무가 전부 다 보면은 나무들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나무가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소나무가. 그래서 조형적으로는 굉장히 멋있긴 한데 이게 목재로서는 가치가 굉장히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좀 이용해가지고 뭐 밴딩을 한다거나 혹은 이거를 다시 켜를 뜬다거나 해서 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이제 목재 자원 국가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결과 의자와 탁자, 선반 등 다양한 인테리어 요소가 탄생했다. 알토는 핀란드에서 생산된 목재로 가구를 만들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겠다는 사명감을 지니고 있었다. 1935년에 알토는 자신의 가구를 제작 판매하는 회사 아르데크를 설립했다. 그는 목재 성형으로 생겨난 곡면 형태를 건축 조형에도 응용해 가구와 건축의 일체감을 높였으며 국산 목재를 이용하려는 정신은 그 후 알토의 독자적인 모더니즘으로 이어져 나갔다. 그래서 이제 이게 대단한 것들이 뭐 모더니즘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 그 모더니즘을 자기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해석을 해서 원래 모더니즘은 이렇게 곡선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전부 다 수직 수평으로 요 위에도 보셨다시피 이런 게 모더니즘의 정말 전형적인 어떤 디자인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끝부분을 밴딩을 한다거나 뭐 휜다거나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뭐 아르데크라든지 아니 뭐 로코코나 그 다음에 고전 르네상스 양식에 비하면은 이게 모던한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그 수직 수평의 모더니즘에서 조금 더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서 사실은 약간의 변형들이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그 국가에 애국도 하고 또 자기 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디자인들을 만들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모더니즘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행한다고 해서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유행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우월한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에 자신만의 색을 더해서 어떤 새로운 자신만의 그 언어나 표현이나 그 다음에 디자인 그 어휘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7. 다리가 회전되는 푸르베의 가구 인테리어. 낭시 자택 1954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뭐죠? 다리가 회전되는 그런 푸르베 가구 인테리어를 설명하기 전에 이 장푸르베 디자인 성향들을 먼저 좀 봐야 되는데 그 앞에도 나왔던 장푸르베 의자처럼 의자 다리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국민건강보험에 사용된 뭐 캐노피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꼭 가구가 마치 이렇게 커져 있는 것 같잖아요. 가구를 꼭 밑에서 위로 쳐다보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그레이트 윙 컴퍼스 데스크 1958년인데 컴퍼스처럼 펼쳐진 다리는 장푸르베 건축의 지붕을 지탱하는 센터 포티코 구조와 동일한 구조적 형태다. 그래서 가구냐 건축이냐 이거 완전 뭐 분간이 없죠. 그냥 그 스케일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결을 했죠. 그 다음 탁자도 보면은 이게 꼭 건축 같은데 그 가구에다가 접목을 해서 굉장히 이제 강성도 있고 튼튼한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구분 강철판 다리와 레커를 바른 레커, 그러니까 페인트 있죠. 유성 페인트를 레커라고 하잖아요. 칙 뿌리는 거 그게 라카라고 하잖아요. 그게 레커입니다. 그래서 알미늄 상판으로 이 상판이 알미늄으로 구성을 했다. 그 다음에 스윙 지브 램프 1950년인데 벽에서 휘어진 쇠봉을 길게 잡아 빼서 설치한 램프로
와이어가 중력을 지탱해준다. 밑에 목재 손잡이로 조명의 방향을 회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잡고 회전을 하면 이렇게 조명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위치 조명들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다음에 뭐 요즘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그 가로등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길게 혹은 신호등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신호등이 굉장히 얇은 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처지거나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게 여기 와이어로 철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다음에 비지터 암체어 네,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비지터 암체어가 요거고요. 그다음에 커피 탁자가 여기 가서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시테 암체어, 낭시 시테 위니베르 시테 낭시 대학구역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온 학생용 가구 시리즈에서 학생용 가구 시테 암체어. 스스로를 건설가라고 칭하는 장푸르베는 공장을 직접 경영해 금속 가공 기술을 연마하면서 가구, 인테리어, 건축 디자인 현장에서 솜씨를 발휘했다. 현장, 우리가 졸업하면 현장에 나가죠. 근데 현장에 나가도 사실은 뭐 시키는 것만 하고 그다음에 청소만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디자인들을 계속 이렇게 아이디어도 내고 그다음에 솜씨를 발휘를 해서 많은 영향들을 미치면서 이제 건축가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르꼬르비제는 장프르베에게 최고의 건설가라는 찬사를 보내며 마르세유의 유니테 타비스타시옹을 설계할 때 새로운 철골 구조 아이디어를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실내 철골 계단, 가구, 주방 설비 제작을 의뢰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을 하다가 보면 사실은 그 디테일 부분에 한계점을 느낄 때가 많아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전부 다 그 예전 방식으로 짓게 되면 예전의 건축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건축가들이 정말 큰 덩어리들을 만지느라 큰 형태를 다루고 있으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 계단, 가구, 주방 설비 등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주변에 인재가 있으면 그 인재한테 연락을 해서 철골 계단 부분이랑 가구, 주방 설비 이런 것들 혹은 캐노피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축물의 전체 형태랑 그다음에 전체적인 조율이랑 그다음에 전체 동선이랑 구조랑 막 신경을 써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건축가가. 그런데 캐노피 디자인 때문에 건축물의 사실은 정면과 입구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면 그 캐노피 디자인을 물론 자기가 하면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 다른 걸 또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어떤 계단 부분이라든지 가구 이런 디테일 부분들은 전체 건축물의 그 큰 이제 뭐랄까 얼굴이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의 그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거나 혹은 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둘이 같이 일을 했고 1954년 프르베는 낭시에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마무리한 자택을 세웠는데 결국은 자기 돈으로 자기 건물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면 대지에 집을 짓기 위해 차가 올라갈 수 없는 위해 프리패브 공법을 고안해. 프리패브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미리 패브리케이션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어떤 그 제품을 생산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갖고 가서 현장에서 그냥 얹어버리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리패브 공법을 고안해 미리 완성된 패널이나 부속품들을 운반해 와 현장에서 조립하여 실현했다. 실내를 구성하는 가구와 조명도 모두 스스로 디자인했는데 프루베는 당시에 많이 보급되던 스틸 파이프 구조 대신 얇은 금속판을 접고 구부리는 가공을 통해 각 부분에 요구되는 고유한 구조적 형상을 만들기를 선호했다. 의자나 탁자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형태의 다리는 그의 건축에서 지붕과 같은 평평한 면을 지탱하는 기둥 형상으로도 나타난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8번 제품과 건축이 양립한 야콥센의 디자인입니다. SAS 로열 호텔, 현 레디슨 블루 로열 호텔 196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봤던 것들이 50년대였고 여기 이제 60년대로 조금 더 지나갔죠. 그래서 우리 그 신텍스 로비에 있는 에그 체어죠, 그죠? 그래서 에그 체어가 요 에그라는 게 뭐 여기 설명이 없네요. 꼭 이렇게 달걀이에요. 달걀의 일부를 이렇게 잘라갖고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그 체어고요. 그 다음에 아르네 야콥센 스위트 606또
또 뭐 에그체어랑 다른 것들이 이게 에그체어 한 개만 있으면 생뚱맞을 건데 이런 같은 풍의 같은 분위기의 디자인들이 합쳐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시리즈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이 로비에 이 의자만 하나 갖다 놓을 수도 없고 이거 지금 전부 다 같이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외에 커틀러리, 버터 나이프부터 차일드 스푼까지 모두 갖췄다.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디자인. 예를 들면 예전에 르네상스 풍에 막 이런 데 꽃무늬 장식이 막 있는 이런 식기만 있을 때 이런 굉장히 모던하고 깨끗하면서 만들기도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식기류 시리즈를 67년에 스텔톤사에서 내놓은 첫 주전자나 샐러드 볼 등의 실린더 라인도 유명하다. 유리그릇 SAS 로열 호텔을 위해 디자인된 와인 글라스 시리즈. 그래서 와인 디자인 잔까지 그냥 와인 잔까지 디자인해서 그냥 다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객실에 이제 화장대가 있는데 호텔 안에는 꼭 객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들을 굉장히 이렇게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 놓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디자인해 놓고 필요한 경우 요거를 확 이렇게 열어 갖고 이제 화장대로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판을 들어 올리면 거울이 나타나는 조립식 화장대. 눈앞의 조명은 벽의 홈 레일을 따라 좌우로 움직이거나 각도를 바꿀 수 있어 객실의 가능성을 높인다. 그 다음에 AJ 디스커스 SAS 로열 호텔 객실 천장 조명으로 디자인되었다. 그래서 천장 조명도 기존에 있던 조명과 다르게 디자인을 했고요. 여기 이렇게 해서 디자인했고 요즘은 뭐 이런 디자인들은 좀 흔할 수 있겠는데 어찌됐건 이 당시로는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에그체어의 조형성은 건축가의 가구 디자인 영역을 훨씬 넘어서 있다. 조각에 능한 제작자와 더불어 철망과 석고로 실물 크기 모형을 제작하여 연구를 거듭해 비로소 완전한 형태에 도달했다. 결국은 모형을 만들어서 1대1로 보고 엄청나게 고민해서 계속 고친 다음에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다는 거죠. 현재에도 프리츠 한 센서의 숙련공들이 에그체어와 스완체어를 하나하나 공들여 제작하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작하고 팔리고 있습니다. 시계. 야콥센은 사람들의 눈이 집중되는 장소에 걸리는 시계 디자인에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 시청사와 은행을 위해 디자인된 시계는 시티홀과 뱅커스라는 명칭으로 현재에도 인기가 좋다. 스완체어 1958년 에그체어와 마찬가지로 조각과 유사한 형태이며 시트 부분은 경질 발포 폴리우리탄을 사용하고 마감은 천이나 가죽을 씌웠다. 현재 레디슨 블루 로열 호텔 로비에서 사용되고 있다. 현재도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시리즈 3000 1956년 SAS 로열 호텔을 위해 디자인된 소파로 현재 프린스 한센사에서 판매되고 있다. 베이스는 가느다란 스틸 파이프로 분해된다. 밑에 요게 이제 스틸 파이프로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손잡이가 손바닥에 자연스럽게 들어와 잡기 편한 유기적인 형태의 문손잡이. 최근 레디슨 부율 호텔이 전면 개수되었음에도 객실에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 레디슨 블루 로열 호텔이 그러니까 이제 보자고요. 1960년대 지은 건축물이니까 지금 60년 2020년이니까 그죠? 40년, 50년, 60년 동안 사용됐는데 전면 개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잡이가 그대로 이용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또 내구성과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지금도 멋지다는 거죠. 아르네 야콥센은 건축과 프로덕트 디자인을 양립한 건축가였다. 1958년에 탄생한 그의 대표작 에그체어는 의자라는 제품인 동시에 공간 분할이라는 건축적 기능을 겸한다. 이야기했죠. 그 뒤쪽 의자에 이제 그 받침대가 높으면 공간이 분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앉으면 얼굴이 이 정도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꼭 자기 혼자 이런 로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폭 이렇게 숨어 있는 혹은 자기만의 공간에 와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간 분할이라는 건축적 기능을 겸한다. 에그체어는 SAS 로열 호텔의 로비를 위해 디자인된 의자로 팔걸이와 머리에 양옆이 헤드레스트로 덮여 앉았을 때 아늑한 느낌을 주고 넓은 로비 안에 있어도 개인적인 공간이 확보되어 매우 안정감이 있다. 그 밖에 야콥센은 SAS 로열 호텔을 위해 건축물의 설계부터 인테리어 디자인, 조명, 문손잡이, 식기류, 시계, 나아가 객실의 전기 스위치 등 모든 세부까지 책임을 졌다. 이 철저한 일관성에 대해 그는 미스 반데로의 영향이라고 스스로 말한다. 레디슨 블루 로열 호텔 이름을 바꾼 옛 SAS 로열 호텔에서는
지금도 야콥센의 토털 디자인을 맛볼 수 있다. 당시의 가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룸 606은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606호실은 뭐 여전히 예전 디자인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6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방 객실이 이렇게 돼 있으면 굉장히 쿨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로서는 1960년대인데. 네, 45페이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